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지난 10주차에 이어서 교류 분석을 활용해서 나의 상담 스킬을 향상할 수 있는 대화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해야지만 이번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따라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의료 서비스 매너의 새로운 도구로 교류 분석, TA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잠시 정리를 하면 TA는 무엇인지, 마음 상태를 구분하는 것, 나의 자아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류 분석의 철학적 가정은 먼저 사람은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일 수 있다 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합리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 결단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선설에 입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이것은 내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교류 분석의 철학적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교류 분석의 목적을 살펴보면은요. 그 목적은 우리가 교류 분석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내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기에서의 통찰, 자기 이해와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인간들은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생겨났을 때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해결하시기 좋을까? 지금 현재의 문제 분석을 하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혹은 더 좋은 방식으로 결론이 바람직하게 나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TA의 교류 분석의 마지막은요. 자, 사람들과의 친밀감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느낌을 나누는 것에 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소통을 마음을 열어서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은 이 세 가지 능력의 향상을 목적을 두고 있고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본 전제가 되는 사고방식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달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알고요. 문제를 분석하고 그때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스스로를 끌고 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을 끝까지 한번 요구합니다. 저희 인간들의 행동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것이 지난주 1차 시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로요. 사람의 마음은 말과 행동이 대변되어서 나온다. 내가 나오는 말과 행동은 나의 가치관,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류 분석에서의 마음의 구조는 부모의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 어린이의 자아 상태에서 PAC로 나타내고 외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부성적 부모, 모성적 부모, 성인, 그리고 자유로운 어린이, 순응하는 어린이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구조와 외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의 마음의 구조, 나의 마음의 구조와 나의 표현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고그램 진단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단 결과를 보시면서 본인의 성격과 맞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나의 성격과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아셨나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에고그램 진단을 통해서 같이 나눴던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에고그램 진단을 통해서 나를 이해를 했고 그 전에 자아 상태를 구분하는 구분 실습을 했으며 교류 분석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교류 분석을 활용해서 대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교류 분석의 목적은 친밀감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친밀감은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를 이해해 볼까 합니다. 저랑 나누었던 시간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일방향 통향이 아닌 우리는 양방향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대화 속에는 언어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보여주는 것과 비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부분은 교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이해해야 되는지 영상을 하나 우리 학생들이 보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와서 저와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을 연결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면 아래쪽에 제가 제목을 남겨뒀어요. 란제리 소녀시대 최서진 할 말은 해야 한다. 또박또박 말대답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쪽에 보면 주소가 있죠. 주소대로 치셔도 됩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죠? 예, 믿습니다. 자, 영상 안에 보면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이 체육복을 가지고 오지 않은, 체육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체육복을 입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두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에 선생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어떤가요?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있죠. 이때 선생님께서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꾸중을 할 때 본인의 이야기를 잘 수긍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또박또박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전달을 한 학생 때문에 결국은 벌의 수준이 더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화를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을 오늘 해야 하는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류 분석의 대화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CP는 A씨를 부른다라고 첫 줄에 기재가 돼 있죠. CP는 부성적 부모이고요. A씨는 수능하는 어린이입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과 학생과의 대화를 기억을 해볼까요? 선생님께서는 체육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두 아이를 세워두고, 두 학생을 세워두고 혼을 내십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이야기를 하죠. 잘못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본인의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CP는 부성적 부모입니다. 부성적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음성의 톤을 들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성인의 자아 상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씩 아이의 말이 기분이 나빠지니, 학생의 말이 기분이 나빠지니 CP로 바뀌시는 겁니다. 부성적 부모로 바뀌게 돼 있죠. 그런데 부성적 부모가 A씨를 부르게 됩니다. 꾸중을 합니다. 말 잘 듣는 학생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꾸중을 하게 됩니다. 말 안 듣는 학생이 생기게 되죠. 이때 나는 기분이 나쁘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지게 되면 대화가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대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요, 마음을 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화는요,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대방이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속에 혼내는 선생님과 수긍하는 학생 간의 짧은 대화 내용 속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과 다시 한번 연결 지어 보자면 부성적 부모는 순응하는 어린이를 부르고요. 성인의 자아 상태는 성인을 부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집중 있게 물어보게 되면 나도 객관적이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모성적 부모는 자유로운 어린이를 부릅니다. 주변에 보면요, 부모님께서 아이를 굉장히 잘 보듬어 주시는 경우 있죠. 나의 양육적인 태도로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의 말이 다 맞다고 수긍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 계십니다. 그 부모님 아래에는 어떤 아이가 있나요? 자유롭고 자신만의 표현을 굉장히 잘 아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께서 어떤가요? 수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굉장히 편안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NP는 FC를 부른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부모님과 자녀의 사례는 건강한 사례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FC는 FC를 부릅니다. 이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서 내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댄스곡을 부르는 내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에 맞추어서 더 열정적으로 춤을 춰줍니다. 자, 이것은 FC가 FC를 부른다. 자유로운 어린이는 자유로운 어린이를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놀면 굉장히 행복하죠. 왜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부르는 노래에 맞추어서 또 춤을 추고 거기에다 탬버린을 쳐준다. 흥이 맞고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대화가 되겠죠. CP는 CP를 부른다. 가르침을 주는 대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대화, 이렇게 CP와 CP도 부성적 부모도 부성적 부모를 부를 수 있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 부성적 부모와 부성적 부모를 부를 때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불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그칩니다. 그런데 이 다그침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또 다그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이냐? 건강하지 않은 부성적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5가지 기본 교류와 고객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객님이 CP로 우리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합니다. 이때 나는 A씨로 고객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A는 A를 부르게 됩니다. 고객이 이성적으로 나에게 이성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이때 나 역시도 고객의 음성톤을 맞추어서 이성적인 성인의 자아 상태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요. 뒤쪽에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대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앞에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한 사람이 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극을 주고 반응을 받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지금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죠. 물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저는 일방적인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육을 들으면서 어떤 학생들은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볼펜을 꺼내고 연필을 꺼내서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고 있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제가 드린 자극에 의해서. 그렇죠. 제가 드린 자극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반응은 제가 지금 현재 당장 보지는 못하지만 과제물을 통해서 정말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한 학생들도 있구나. 라고 그 반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는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대화가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뭐 먹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사람이 뭐 먹을래? 라는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자극을 받은 사람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고 하면서 반응을 줍니다. 반응을 받은 이 사람은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면서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가자 주문하러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대화는 일방적일 수 없고 서로 양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 대화의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주고받아지고 서로 간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있는 상보교류. 그러니 내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다시 줍니다. 그럼 마음이 잘 통해 라는 느낌이 들죠. 야, 뭐 먹을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친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했죠.
그것이 바로 상보교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서로 주고받고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의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차교류입니다. 왠지 마음에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센터로 가볼게요. 내가 궁금했던 것은 통신요금이 이번 달에 왜 이리 많이 나왔느냐가 궁금해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번 달에 전화요금이 얼마에서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많이 써서 그렇다는 식의 핀잔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성톤도 자기가 많이 써놓고 왜 나에게 이런 걸 물어보지? 라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음성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순간 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내가 많이 쓴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저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내가 궁금했던 건 왜 요금이 많이 나왔고 어느 부분에서 부가 서비스라든지 혹은 통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전화 통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의 다그치는 목소리와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교차교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겉말과 속말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명교류에 해당이 됩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이명교류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통한다. 상보교류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 뭔지 불편하다. 교차교류입니다. 겉으로는 마음이 통한 것 같은데 내 속에 다른 마음이 있다. 이명교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였습니다. 대화는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자극을 주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자극의 출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극을 받는 사람을 수신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처는 왼쪽에 있는 상사가 해당이 되게 되고요. 자극을 받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부하로 명명하고 전화 상대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극의 출처에 마음을 따라서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 하네요. 자, 서류를 받았는데 그 서류가 별로였겠죠. 혹은 결과물을 받았는데 그 결과물이 별로였겠죠. 지난주에 수업을 했던 그 과장님의 이야기 기억나지요? 과장님의 마음 상태가 변하고 있더라.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억이 잘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상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따위밖에 못해? 라고 자극을 던졌습니다. 수신처는요, 상대방에게 또 다른 반응을 할 때 P, A, C 중 선택해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이 자극의 출처가 기대하는 수신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따위밖에 못해 라고 할 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표현 혹은 수정하겠다는 표현, 순응하는 표현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C의 자아 상태로 자극의 출처가 수신처를 향하게 됩니다. 이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네, 김 과장입니다. 혹은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때 역시도 상대가 궁금하고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함에 내 본인을 밝히기도 할 거고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친구였을 겁니다.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걔 좋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처음에 여보세요, 누구세요는 성인의 자아 상태로 자아 상태를 보내면서 수신처에서 역시 기대하는 메시지가 나는 누구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기를 기대하겠죠. 이래서 자극의 출처는 A에서 수신처의 A의 방향으로 흐르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게 다른 방향에서도 메시지는 올 수 있겠죠. P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고 A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고 C에서도 반응은 가능합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자극의 출처가 기대하는 수신처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장면 3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녀석 좋았겠다. 그래? 기뻤겠는데? 라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느끼는 나,
어린이의 자아 상태로 이야기하면서 상대도 그래 기뻤겠지 라는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보는 겁니다. 내 수신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라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올라와서 전화 통화가 끝난 후에 상사는 부하 직원을 불러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기대할 때 부하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상사가 보내는 수신처의 방향성입니다. 자, 이것이요. 자극의 출처와 수신처를 정리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 대화는 P에서 발신이 되기도 하고 A에서 혹은 C에서 발신이 되기도 하죠.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는 둘 이상 낳아야 돼 라고 P의 자아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P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A로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고 C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애는 둘 이상 낳아야 돼. 맞아요. 꼭 그래야 돼요. 라고 P로 혹은 그렇게 생각해요. A로 혹은 좋아요. 많이 낳고 싶어요. C로 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나, 생각하는 나, 느끼는 나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애는 둘 이상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A의 자아 상태로 생각하는 나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곤란해요. 가르침을 받는 나, 둘이면 좋다고 생각해요. 느끼는 나, 뭐요? 둘씩이나요? 느끼는 나. 다르죠? PAC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애를 2명 이상이나 두다니 참을 수가 없군. 느끼는 나로 발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르침을 받는 나 혹은 가르치는 나인 P의 자아 상태가 그런 말은 온당치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하고요. 왜요? 라고 생각하는 나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A죠. 사랑한다면 괜찮아요. 라고 C가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치는 나는 P, 생각하는 나는 A, 느끼는 나는 C로 어떻게 내가 자극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성은 모두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몇 가지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셀 수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을 때 CP로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메시지는 CP, MP, A, FC, AC로 나타낼 수 있고요. MP도 5가지, A도 5가지, 그리고 FC도 5가지, AC도 5가지. 반대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정말 많은 대화를 우리는 주고받는구나. 그래서 P에서 CP에서 CP로, CP에서 MP로, CP에서 A로 이렇게 모든 개수를 세아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구나. 상대방의 자아 상태를 기억을 해주는 것이 보다 나은 효율적인 대화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교시에는 교류 분석에서 대화는 어떤 것이다 라는 정의를 살짝 해드렸습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이고 자극의 수신처의 마음과 자극의 발신처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자극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대화는 여러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화의 종류는 대화의 유형은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명교류로 나누어지고요. 다양한 대화의 패턴에 대해서는 2교시 때 다시 한번 집중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화라는 것은 5가지 자아 상태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잘 다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